갑자기 나온 대통령의 이례적인 수능 관련 발언과 거듭되는 해명에 교육계는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인데 말이죠. 사회정책부 박유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궁금한 게 왜 갑자기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왜 그런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실은 또 두 차례나 해명에 나서고 배경이 뭘까요?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한 개 같이 네네. 보겠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지문이 너무 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수학 문제예요? 이게 아마 상용로그, 순서상, 절편 이런 단어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건 사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17번 국어요? 문항입니다. 네. 이게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라는 지문인데 일단 지문이 굉장히 길고 내용도 좀 어렵거든요. 네. 수능이 끝난 뒤에 이 문항은 초고난이도 문제, 일명 킬러 문항으로 꼽혔고 실제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지문을 콕 집은 건 아니지만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나 과목 융합형 문제는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이런 문항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부족함을 느끼고 학원으로 가서 문제풀이형 사교육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면 돈 있는 학생들은 좀 점수를 잘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불리해지는데 그거 공정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바뀌지 않는 한 학원을 계속 찾을 거다. 사교육에 기대는 걸 바꾸려면 수능을 바꿔라.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발언이 수능 관련된 발언이 공개된 건 어제 처음인데 네. 사실은 3월 초에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게 또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험생도 학부모도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장 5달 뒤인데 그럼 수능이 어떻게 바뀐다는 네. 거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학원가를 쭉 둘러봤는데요. 수험생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과서 외에 있는 내용은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유지한다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건지에 대해 좀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교육계와 학원가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킬러 문항이 빠지면 시험의 체감 난이도가 아무래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변별력 문제가 생기고 소위 N수생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물수능이 될 것 같아요. 물수능이면 잘하는 아이들이랑 못하는 아이들이 갭이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혼란을 줄지. 또 하나 짚어볼 게 아까 잠깐 전해드렸지만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의 전격 경질됐습니다. 지난 6월,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모의 평가가 이유라고 하는데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6월에 한 번, 그리고 9월에 한 번 이렇게 모의 평가를 보고 11월에 본 수능을 보거든요. 네. 그런데 한 차례 치러진 사전시험, 본시험도 아닌 사전시험의 그 수준을 이유로 이 시점에 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경질하고 수능 출제 기관을 감사하는 건 사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교육부는 분명히 3월에도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는 내지 말라고 했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일부 그런 문항이 있었고 또 가채점 해보니 결과적으로 또 킬러 문항이 영향을 미쳤다. 지시 불이행이다. 그래서 인사 조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놓고 대통령실이 사교육 업계와의 카르텔을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점이 이상합니다. 여기에 담긴 추가적인 메시지가 뭔지 이 부분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박유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